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이 발생하여 오랜만에 지수 분석 영상 올립니다. 먼저 S&P 500 차트 보겠습니다. S&P 500이 지난 금요일에 1.46%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도 1.2% 하락이 있었는데요. 다음날 바로 1.1% 올라가면서 이 노란색 선 21선 위로 회복을 했죠. 최근에 21선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21선을 깼던 장대 음봉의 저점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저점을 깬 거죠. 최근에 지지받던 자리를 깬 겁니다. 주봉상 빨간색 5위평, 파란색 선 12평을 한 번에 깨는 음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한 번도 5위평이 우하향으로 바뀐 적이 없는데요. 5위평이 우하향 전환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평선의 방향으로 단기 추세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주봉상 5위평이 우상향이다. 주봉상 단기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봉상 5위평이 우하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건 주봉상 단기 추세가 우하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봉상으로도 이 노란색 선 21선이 계속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선이 이제 우하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기준의 20일 이동평균선, 즉 20개 평균은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기준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가 빠지고 하나가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20일 전에 종가보다 금요일 종가가 낮습니다. 당연히 20일 이평선이 우하향 되는 거죠. 작년 10월 말 11월 초 상승을 시작하면서 21선 노란색 선 위로 올라타고 처음으로 21선이 우하향 전환되면서 저점이 깨진 겁니다. 지난 금요일 S&P 500이 1.46% 하락했고 나스닥은 1.6%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1.2%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다우지수가 가장 약하죠. 다우지수는 이미 61선까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 이유를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려감이죠. 이란의 보복이 주말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입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 자체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요. 또 지난 수요일에 발표됐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었죠. 12일 금요일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미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익 전망이 기대를 밑돌면서 주가가 6.5% 급락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11월 이후 엄청나게 올랐는데 한 방에 6.5% 급락하면서 61선을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은행주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중국 정부의 외국산 CPU 교체 지시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때리기를 하니까 중국에서도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세계 CPU 공급을 과점해온 인텔과 AMD의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인텔은 5% 하락을 했고 AMD는 4.2%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9% 하락했습니다. S&P 500의 주봉 차트를 다시 보면요. 아까 5위평과 12평을 한 방에 깨는 주봉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 10월에 큰 바닥을 만들면서 S&P 500이 주봉상 큰 상승 파동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크게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더 크게 작년 10월 이후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하락이 4월 10일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게 일봉상 21선이 우하향 전환되기 시작됐다라는 부분, 주봉상 5위평이 우하향 전환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12평까지도 한 방에 깬 거죠. 그런데 또 중기 분봉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인데요. 중기 분봉상 하락이 한번 세게 나오고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이 저점을 깬 거죠. 저점이 깨지면서 확실하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 겁니다. 추세의 전환이 발생한 거죠. 올해 1월 저점 이후 상승해서 60분봉상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월 달에 21선을 깼을 때 21선을 일시적으로 깼지만 21선은 우하향 전환이 안 됐죠. 이번에는 21선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21선이 우하향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주봉상 5위평이 우하향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차트상 5위평을 깨고 5위평이 우하향 전환되면 주봉상 단기 흐름이 하락으로 변한 건데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단기 하락이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는 20주 2평까지의 1차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년도에도 상승이 크게 나오고 5위평을 깨면서 20주 2평까지 조정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21년도 대세 상승 중에서도 5위평을 깨면서 20주 2평을 깼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20주 2평까지 또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고 그때는 트랩 쌍봉을 만들면서 이제 하락이 그 이후에 크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대세 상승 중에 조정인 거고 어쨌든 이런 20주 2평까지의 조정, 20주 2평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하락, 반등, 하락, 그러니까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세 상승을 훼손시키는 하락이 아닙니다.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중에 조정인 거죠. 그래서 20주 2평까지 조정이 나오고 상승 추세로 복귀할지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A, B, C로 조정이 나오고 상승 추세로 복귀할지는 그거는 미리 예단하면 안 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적을 해야 되고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조정이 20주 2평 부근까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졌다. 주봉상 이렇게 고점 경고 신호가 나오면서 5위평을 깨면은 20주 2평까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확률이 높다. 21년에도 주봉상 고점 경고 신호가 나오면서 5위평을 깨고 20주 2평까지 내려갔고요. 여기도 주봉상 고점 경고 신호가 나오면서 5위평을 깨고 20주 2평까지 내려갔죠. 지금의 이 상승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조정은 추세를 망가뜨리는 하락이 아니고요. 상승 추세 중에 조정입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짧게 나올지 좀 길게 나올지는 미리 예단하면 안 되고 추적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4월 9일 화요일 날 음봉이 굉장히 안 좋게 형성이 됐습니다. 4월 3일 날 21선을 살짝 깨는 음봉이 나왔는데 아주 살짝 깬 거고 21선을 붕괴시켰다라고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마치 그 직전에 3월 중순에 21선을 하루 깼다가 바로 회복한 것과 비슷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4월 9일에는 시초가가 21선 위에서 시작했는데 파란색 선 11선에서 저항을 받고 21선을 몸통으로 깼습니다. 그러면서 21선보다 꽤 아래에서 끝났죠. 그래서 이때의 21선 이탈 음봉은 21선 붕괴로 연결될 확률이 높았고요. 21선 이탈은 상승에 대한 조정이고 다시 21선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여기서 21선을 깨는 거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21선을 깨고 만약에 저점까지 깨지면 그거는 21선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9일 음봉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일봉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작년 10월 이후 상승해서 10주 정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세게 한번 나왔고요. 이번에도 약 10주 정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번 주 주봉상 5위평을 깼고요. 지난번 조정에서는 20주 2평을 깼다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20주 2평을 깼다가 올라갈지 20주 2평에서 지지받고 올라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동안은 조정 국면이다 라고 봐야 되고, 이런 조정 국면에서는 초보자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초소액 연습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식 투자에 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하죠. 계속 빠지기만 하는 시장보다는 하락 반등을 거치면서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면서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이 연속 하락이 나와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일봉상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일 때, 또 주봉상 5위평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요, 돌파 매매의 확률도 떨어지고요, 눌림목 지지 확률도 떨어집니다. 눌림목 지지 후 상승이 나왔다가도 상승폭이 평소보다 작게 나오고 재차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지금 조정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 조정 중에 절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초소액 연습을 하면서 시장 하락이 진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는 좋은 매수 기회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좋은 매수 기회를 잡으려면 공부를 하면서 시장 전환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때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코스닥의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 8, 9, 10월 약 10주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10월 말 이후에 약 10주 정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왔고, 이번에는 약 9주 정도 상승을 하다가 코스닥은 먼저 꺾였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꺾인 상황에서 그 다음 코스피가 꺾였고, 거기에 미국 시장도 단기 흐름이 깨진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 강도가 약한 쪽이고,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더 안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일봉 차트 보면 많이 빠져서 하락에 대한 반등은 나옵니다. 하지만 종목의 차별화, 슬림화가 심해질 거고요. 상승하는 척 해놓고 단발성 상승이 나오고 다시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언제 바닥을 만들지는 미리 예단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또는 주간 단위로 추적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초보자분들은 매매를 쉬어야 된다. 그렇다면 바닥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건 미리 예단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추적해야 합니다. 바닥 신호가 나오면 하승훈의 주식투자TV에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매일 영상 보셔야겠죠? 그럼 바닥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당연히 주도 섹터, 주도주를 매수해야 합니다.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코스피는 21선을 깼고요. 지난 4월 9일 날 5일선이 21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4월 25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내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거고요. 실적과 수급과 차트 모두 SK 하이닉스는 시장보다 강하고, 이 강한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SK 하이닉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미 61선까지 살짝 깨진 상황인데요.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른 섹터 대비 반도체 섹터가 확실히 강한 상황이고, 미국 시장 흐름을 함께 보면서 미국 시장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 확인하면서 반도체주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꼭 체크해야 할 AI 반도체 주
주도주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후 영상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저는 도끼로 면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크게 깨졌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주식은 도저히 안 되었지요. 이런 곳에 겁없이 뛰어든 나를 원망했고, 오랜 기간 이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다. 언제부턴가 오기가 발동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된 끝에 핫쌤 유튜브를 보고 100년 묵은 산삼을 발견한 심정으로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꾸준히 매매 연습을 하면 잃어버린 내 돈을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은 도끼로 면도하려고 덤빈 것이었구나. 강의 내용대로 실제 매매를 해보니까 아니 차트와 시세 분석만으로도 수익이 나오잖아? 아직 설이어서 그렇지 연습을 많이 하고 강의 내용을 마스터할 정도가 되면 거의 무조건 벌 수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가능성, 희망, 확신이 생겼습니다. 해외의 유명 주식 서적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시장에도 이게 맞는가? 현재 한국 시장은 짧은 호흡으로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이벤트나 뉴스로 매일 새로운 급등주가 탄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수익을 냈던 매매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어렵지만 익숙해진다면 현재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승훈의 급등주 테마주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